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번째 종목으로 덴티움을 정리를 하게 됐고요. 회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덴티움은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디지털 장비를 병행해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BCT가 가끔 나오던데 그게 이제 치과용 CT 장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주요 제품은 임플란트가 거의 90%, 89.1%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치과용 장비 2.1%, 기타 합성골, 크라운, 기자재,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자재로는 티타늄, 골드 등이 사용되고 있고요. 주요 국가별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덴티움의 주요 국가별 매출 중에서는 중국 비중이 가장 크고요. 53.7%, 22년에는 51%, 21년에는 57%, 그다음에 한국이 22.3%로 그 다음을 크고요. 기타 아시아, 유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참고로 보시면 스트라우만인가요? 스트라우만 여기가 26%로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잘 모르는 회사들하고 오스테 임플란트 세계 8% 차지하고 있고 덴티움이 55%, 기타 디오나 덴티스 같은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33%로 1위고 덴티움이 25% 2위. 그 다음에 아까 세계 1위였던 스트라우만은 한 22% 차지하고 있네요. 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역시 40%를 1위고 덴티움이 21%를 2위.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네오바이오텍이 3위. 그다음에 덴티스, 디오 등이 있습니다. 디오는 제가 6, 7개월 전에 한번 분석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매출이익 자본배당 보겠습니다. 당사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내년까지 예상까지 성장되고 있고, 2020년 한 해만 좀 약간 역성장,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이때 코로나죠. 네, 그리고 1천억 미만에서 보시면 매출이 1천 미만이었는데 1천억 16년에 넘었고 19년에는 2천억이 넘었고 그리고 22년에 3천억 넘어서 지금은 연평균으로 한 19.47% 성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비교적 좀 낮은 수준에 있다가 21년, 22년에 급격하게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게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약 35% 수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만 영업이익이 좀 둔화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으로 따지면 굳이 하면 28% 고성장을 보여왔습니다.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매출액 937억에 영업이익 300억 정도고요. 당기순이익은 240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5%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높게 나왔고요. 하지만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0%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적으로 봐도 한 6% 정도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1186억에 411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 순이익은 324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시장 3분기 부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PER 보면은 23년도 올해 예상 순이익이 약 929억이기 때문에 약 15배 정도 보실 수 있고요. 만약 내년에 시장 예상대로 1178억이 나오면 PER은 12배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현금 672억에 유동자산 3371억이고요. 비유동자산은 3950억입니다. 총부채는 2985억이고요. 자기자본은 4337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69%, PBR은 3.34배 정도 됩니다. 좀 고 PBR 종목이긴 하지만 앞에서 영업이익률이 35%까지 나온 거 감안하면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당입니다. 배당은 뭐 크게 매력은 없고요. 한 3년 평균으로 250원, 작년에 3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올해도 뭐 작년보다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300원 이상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에 나왔던 글로벌 업체들과의 밸류에이션 비교인데요. 영업이익률이 2023년 걸로 볼까요? 32%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도. 그리고 PER은 13배 정도로 많이 낮고 PBR도 3배 수준으로 그렇게 고평가가 되거나 굉장히 비싼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ROE도 23% 나오고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매력이 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입니다. 이건 제가 28일 날 연말 종가 기준으로 가져왔고요. 13만 1,000원이었고요. 시가총액은 1조 4,500억. 외국인 지분율은 17.35%입니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작년 주가 보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다가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한 5개월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18만 5천원에서 10만원이 깨지는 거의 반토막이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3분기 실적 부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이나 내년도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연간으로는 작년에 31% 올랐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주요 변곡점은 10만원이고요. 10만원대인 것 같고 이번에도 10만원에서 반등했으니까. 그리고 2020년 실적 부진은 아까 실적 부진 얘기했었죠. 그때 주가가 이미 19년도 20년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고 다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실적 부진은 상반기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4분기하고 내년도 전망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은 좀 팔다가 지금은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흐름하고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고요. 숫자로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연간으로 68만 주 팔았는데 이 회사가 1,100만 주였잖아요. 주식수가 한 6%나 줄였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이 아까 17.35%라고 했으니까 2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은 약 4만 6천 주 순매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11월 30일자 DS투자증권이고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는 덴티움 매출의 약 50%대 15%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근데 중국은 최근에 VPB 제도로 인해서 가격은 약 20% 떨어졌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Q도 그냥 감소했다.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실적 부진 원인이겠죠. 그리고 이 VBP 제도는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2026년까지 가격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VBP는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환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는 중국 구매 시스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 중국 경제 발전과 중국의 국민 소득 증가가 임플란트 수요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OP 마진 35.1%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한다.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 부진 원인과 중국 경기가 향후에 임플란트 관련 업체들한테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여기서는 뭐 비슷한 건 빼고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덴탈 멀티플이 하향됐다. 당사만 해당되지는 않았겠죠. 중국에서는 아직 성장할 부분이 남아있고 베트남, 튀르키예 등 또 새로운 성장 국가 진출을 기대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수급 모멘텀도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나온 자리니까 그렇겠죠.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3분기 실적 부진 원인은 러시아 물류 문제, 뒤에 나오겠지만 러시아의 선적 지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BCT, 디지털 의료기기 신규 수요가 위축되었다. 이게 실적 부진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10월 중에 러시아는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고 하지만 디지털 의료기기 신규 수요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은 대신증권과 달리 대신증권이 아니라 앞에서 DS증권과 달리 VB 정책이 2026년보다는 좀 빨리 24년 2분기 이후에는 좀 빨리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요거는 뭐 다 비슷한 얘기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 눈에 띄는 수익성을 자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8월 14일 날 올스테 임플란트가 상장됐고요. 상장 폐지됐고요. 상장 폐지 이후에는 일단 임플란트 대표주는 덴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에서는 3분기 중국 러시아 때문에 주춤했다. 하지만 러시아 선적 지원은 해소됐고 중국 연말 성수기 수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입니다. 최대 주주는 정성민 씨고요. 17.34%, 특수관계인 포함 18.92%로 꽤 높지는 않습니다. 정성민 교수는 보니까 현재 경희대, 고려대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2대 주주 국민연금이 10%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요약을 하면 덴티움은 중국 2위, 세계 6, 7위의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다음으로 중국 시장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당사 매출의 53%가 중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 우려 속에서 23년 하반기 실적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작년에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로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과 관련 업체의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덴티움 영업이익률도 35%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 주가 PBR도 3.34배 수준으로 비싸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결국은 중국 쪽에서 나올 것 같고요. 중국이 좋아져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